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8 강민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최대의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나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아내가 회사에서 잘렸고 저는 그런 아내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차갑게 비정하게. 그 후 15년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변기를 닦고 있는 아내를.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중견 건설회사 대리였고 아내 수진이는 대기업 전자회사 과장이었습니다. 당시 수진이가 저보다 연봉이 높았어요. 1.5배 정도 받았죠. 우리는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샀고 수진이 명의로 수입차도 샀습니다.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자존심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인 제가 아내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게 마음 한구석에 걸렸거든요. 특히 회식 자리나 친구들 모임에서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어요. 야, 민호야. 너 처가살이 하냐? 부인 월급으로 살지? 그런 농담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 와서 수진이한테 짜증을 냈어요. 야, 오늘 또 회사 사람들한테 놀림당했어. 당신이 나보다 돈 많이 벌어서 자존심 상하게. 여보,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 있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저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잘렸다고? 왜? 무슨 이유로? 수진이가 울먹이며 구조조정이래. 우리 부서 통째로 없어진대. 나도 명단에 들어갔어. 그날 밤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15년 다닌 회사에서 잘린 것이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 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야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실직한 후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40 중반 여성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위축되었고 저는 아내를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녁을 차려놨는데 반찬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이게 뭐야?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요리도 대충대충 하네.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 미안해, 장볼 돈이 부족해서. 그러게 왜 회사에서 잘렸어? 당신이 일을 못했으니까 잘린 거 아냐? 그때 아내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악마였습니다. 아내가 힘들 때 위로는커녕 상처만 줬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6,000원, 하루 8시간.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수진이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소파에 쓰러져 잤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아내 얘기를 안 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아내가 편의점 알바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던 겁니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아내가 편의점 알바로 전락한 게 제 체면을 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 워크숍이 있었어요. 가족 동반 행사였는데 여보, 이번 워크숍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안 돼. 당신은 집에 있어. 나 혼자 갈게. 왜? 가족 동반이라며. 당신을 회사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창피해. 편의점 알바하는 마누라라고 말할 순 없잖아. 그 순간 수진이 눈에서 뭔가 깨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수진이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표정도 굳어졌어요.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그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간단했어요. 아파트는 제가 가져가고 수진이는 위자료 3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이혼하던 날 구청 앞에서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민호 씨,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수진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이혼 후 저는 빠르게 재혼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회사 후배를 만나 재혼했어요. 30대 후반, 예쁘고 밝은 여자였습니다. 새 아내와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도 낳았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갔어요. 수진이는 완전히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면 잘 지내고 있겠지 하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58이 되었고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딸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어제였습니다.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KTX 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역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청소하는 분이 계셨어요. 초록색 청소복을 입고 고무 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손을 씻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곳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청소복 입은 여성의 모습의 수진이.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으며 등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겨우 58인데 70 넘어 보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오래간만이에요. 민호 씨,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양동이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애써 웃으며 보시다시피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역 화장실 청소, 벌이가 괜찮아요. 하루 6시간 일하면 한 달에 180 정도 벌어요.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15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을? 수진이가 담담하게 처음엔 편의점이었어요. 그 다음엔 식당 설거지, 그 다음엔 요양원 보조, 지금은 역 청소.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요.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저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 과장 출신이 15년 동안 이런 일을 하며 살았다니. 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울먹이며 수진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왜요? 민호 씨 잘못 없잖아요. 제가 무능해서 회사에서 잘린 거고 편의점 알바나 하는 주제에 민호 씨 체면 깎은 거잖아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15년 전 제가 수진이한테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58 남자가 역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수진이는 손을 저으며 괜찮아요. 고시원에서 살아요. 월 35만 원짜리. 제가 벌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민호 씨, 이제 가보세요. 기차 놓치겠어요. 수진이는 다시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칸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뒤돌아보면서 민호 씨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드나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수진이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역으로 다시 갔습니다. 수진이를 찾았어요. 오후 2시쯤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퇴근하며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랐어요. 민호 씨? 왜 또? 수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15년 전 제가 한 짓들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호 씨,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민호 씨 가족들 걱정하겠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구부러진 등으로 느린 걸음으로 역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역에 갔습니다. 수진이에게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거절했습니다. 민호 씨,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민호 씨 도움 필요 없어요. 수진 씨, 제발. 제가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15년 전에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제 지난 15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강해졌어요. 이제는 누구 도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역에 가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가치는 직장이나 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그녀가 가장 힘들 때 버렸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역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고. 수진아, 미안해.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 내가 용서 안 해줘도 나는 평생 미안해할 거야. 배우자가 힘들 때가 진짜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직장이나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뒤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하십시오.